주병진 맞선녀 최지인과 최종 커플이 된 건가? 궁합 보고 손잡고 데이트까지 했다. 자, 요런 기사가 눈에 들어옵니다. 지금 일각에서는요, 주병진 씨의 최종 선택이 신혜선 씨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며칠 전 유튜브 상에 최초로 그 내용을 분석해서 전달 드린 적이 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제 분석이 괜찮았던 건지, 잘 적중한 건지, 그걸 따라서 그대로 올리는 유튜브가 있어요. 근데 상관없습니다. 어찌됐건 시청자분들에게 저는 제대로 된 정보만 전달드리면 되기 때문에, 자, 개의치 않는데, 중요한 건 이제 그게 맞느냐, 아니냐, 어디 예고편이 떴냐, 아니면 제작진의 증언이냐, 이런 부분이 중요한 거겠죠? 자, 우선 여기 나와 있는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두 번째 애프터 데이트를 하고 있는 주병진 씨와 최진 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영상에서 이 모습을 보면 두 사람이 이미 벌써 최종 선택, 마지막 커플이 된 것처럼 나와지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정말 맞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라는 거죠. 나이 차이가 걱정된다던 주병진, 맞선녀 최진과 애프터 데이트 결과는 어떻게 되지 않나. 사실 이 주병진 씨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감히 두 번째 만남이지 않냐. 서로 간에 좀 더 깊은 내면을 느끼고 싶었다. 사랑스러운 메타 쇠커이와 같은 느낌이다. 최지인 씨 역시 시간이 거꾸로 가는 것처럼 더 덜머지고 밝아지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정말 최종 선택에 골인을 하느냐. 우선 예고편을 좀 살펴볼게요. 주병진 씨가 타로점을 보러 가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타로로 좀 그 사람의 운명을 점치는 건 문제가 있다라는 거지만, 이게 의미 부여를 크게 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이 초반 커플, 초반 때는요, 굉장히 좀 중요한 상황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설레일 때잖아요. 하나라도 더 좋은 말, 의미 있는 말을 듣고 싶을 때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단계가 필요하지 않나. 개별 타로를 두 사람이 먼저 딱 보지 않습니까? 세 장을 뽑아주는데 떨리는 마음으로 카드를 뽑았는데 이 주병진 씨의 연애 스타일 첫 번째가 절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절제라고 되어져 있고 상대방에게 빠지면 푹 빠지는 사람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세 번째 카드는 의무감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두 번째는 왜 안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예고편에서는 첫 번째 절제, 두 번째 의무감. 그러니까 굉장히 좀 책임감 있게 연애를 하기 때문에 가볍게 시작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많은 분들이 주병진 씨, 이제 그냥 웬만하면 좀 선택을 하지 그러냐. 왜 계속하여 시간을 차일피일 끌고 있냐. 이런 비판도 좀 적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주병진 씨의 과거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면에서 조심스럽고 계획적인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 연애에 있어서도 절대 가볍게 하는 스타일이 아닐 수밖에 없다. 책임감, 의무감을 항상 갖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거 보면 타로 카드가 은근 좀 잘 맞아요. 결론은 진중한 남자인 것 같다. 여기에 최진 씨의 표정은요, 더 흠뻑 빠지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참 이 장면을 보면 전 두 사람이 매우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수호 씨가 더 신난 것 같다. 맞습니다. 제가 볼 땐 개인적으로는 이 두 사람의 궁합이 가장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나이 차이가 있긴 하지만 요즘 연예계의 나이 차 20살 나는 것도 그냥 결혼을 해버리잖아요. 어찌됐던지 간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 주병진 씨가 같이 궁합 보는 거 자신 있냐? 근데 커플인지 어떻게 알았냐? 요런 질문을 오가는 요런 재미 때문에 타로 카드 점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커플 타로로 보는 경우에는 이 두 분이 손을 잡아주시면 좋다. 손을 잡고 탁 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거 보고 아이고 주병진 씨 손도 잡았네. 이제 장가만 가시면 되겠다. 요런 이야기 하셨던 분들도 많거든요. 신중히 카드를 골랐는데 이들을 깜짝 놀라게 한 결과가 나오게 된 겁니다. 딱 보면 카드를 하나 뽑았는데 최고의 카드가 나왔어요. 최고의 카드. 여기 보면 이게 카드가 자세히 보면은 약간 음악을 연주하는 듯한 모습 같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좀 나쁜 의미가 아니잖아요. 보통 제가 알기로는 타로 카드 해골 나오고 이러면 최악이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이 어떤 한 여인이
원피스를 입고 악기를 연주하는 듯한 모습. 아마 이게 굉장히 좀 좋은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고의 카드가 나왔다. 그래서 깜짝 놀라게 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주병진 씨의 표정이 싫지 않은 모습이에요. 애써 좋아하는 웃음을 좀 감추려는 입꼬리가 살짝 보이기도 할 정도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하나 딱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사실 주병진 씨가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 최재인 씨 같은 경우 아버지가 또 굉장히 유명한 장군 출신이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네이버에 그냥 최재인 아버지라고만 검색을 해도 어떻습니까? 검색을 해도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은 아버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막 뉴스를 통해 쏟아지는데 말씀드렸죠? 아버지가 회사 CEO 겸 수필가. 아니 이분이 참 대단한 게 수필가이기도 하시고 또 우리가 아는 하이트 진로 음료의 대표 이사직도 지내셨고 멋진 특수부대 그것도 공수부대 출신의 장군님 출신이고 거기에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음악 연주까지 하시고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재주를 최재인 씨가 그대로 물려받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최재인 씨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우리 아버지와 주병진 씨가 스타일이 굉장히 비슷하다. 일각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딸들은 보통 자신의 아빠와 비슷한 남자와 결혼을 하더라.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점을 놓고 보면 아마 최재인 씨가 왜 주병진 씨에게 진심으로 푹 빠져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최재인 씨도 뭔가 좀 가식적인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 아버지가 엄청나게 짱짱한 집안이기 때문에 사실 예술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체능이라고 하죠. 운동선수를 시킨다던가 특히 음악, 미술, 체육 쪽보다 이 예술 쪽이 집안에 지원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뭐 하이트 진로 대표 이사라면 말 다 했죠. 이런 엄청난 아버지의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최재인 씨가 마음 놓고 화가 활동을 할 수 있었다. 아나운서도 할 수 있었다. 중요한 건 이 아버지가 주병진 씨와의 상황을 반대를 했냐라는 겁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도 해요. 수호씨 어디서 봤는데 최재인 씨 아버지가 이거 반대한다고 하더라. 그거 가짜뉴스입니다, 여러분. 최재인 씨 아버지가 일단 얘기를 한 적도 없고요. 실제 방송에서는 오히려 더 좋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왜 반대하겠습니까? 그러니 최재인 씨 입장에서는 주병진 씨만 마음을 열어주면 되는 건데 여기에서 어떤 반전이 있습니까? 바로 복병, 신혜선 변호사가 있다. 신혜선 의식하고 있다.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신혜선 변호사님과 주병진 씨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기도 보니 나는 왜 저런 식으로 말을 잘하지 못했을까? 내가 봐도 멋지시더라. 선의의 경쟁인 거죠. 선의의 경쟁에 놓여져 있는 지금 이 최재인 씨의 입장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사실상 어떻습니까? 신혜선 변호사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종 선택의 주인공이 되느냐. 이 신혜선 변호사와 두 번째 데이트를 한다라는 소문이 있던데 그거 맞냐? 아, 또 엄청나게 문의를 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부분 역시 제가 유튜브 최초로 분석하여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 보세요. 이번 이젠 사랑할 수 있을까가 7회차, 8회차, 9회차, 10회차 4주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면 어떻죠? 12월 달력 보면 어떻습니까? 매주 월요일마다 방영하고 있는 이젠 사랑할 수 있을까인데 자, 7회차가 15, 22, 29 3회차에 방송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제 월요일날 30일까지 방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죠? 1월 가까이 방송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상황을 놓고 본다면 지금 이 주병진 씨가 무려 4회차의 방송이 남아있는데 제가 한번 분석을 해드렸었죠. 분명히 7회차에서 아마 신혜선 변호사가 등장을 하던가
등장을 예고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8회차에 신혜선 변호사가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9회차까지 데이트를 한 다음에 10회차 때 최종 선택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최지인 씨가 굳이 방송에서 신혜선 변호사를 이야기한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알고 있을 거예요. 출연자이기 때문에 나만 데이트를 하는 게 아니라 신혜선 변호사와도 주병진 씨가 데이트를 하게 되는구나. 그러니 의식을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남아있는 회차를 생각해 본다면 그 역시도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상황이 있죠. 변호사의 속내, 도시락 데이트. 하지만 돌싱이었던 세 번째 맞선녀 김규리에 대한 언급은 이런 반구도 없었다. 왜일까요, 여러분? 실제로 신혜선 변호사와의 이야기를 최지인 씨와 막 주고받아요. 그래서 도시락 이야기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병진 씨도 거기에 대해서 대화가 잘 통했다. 잘해주시니까 마음을 여시고 솔직하게 대해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이렇다는 건 주병진 씨가 세 번째 맞선녀인 김규리 씨는 일단 아웃. 두 명의 지금 최지인, 신혜선 두 사람 중에 한 명을 선택할 가능성이 저는 한 90%가 넘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석도 제가 유튜브 최초로 해드렸기 때문에 아마 맞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또 그대로 따라 올리는 유튜브가 있겠죠. 뭐 그것도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그만큼 제 분석력이 나쁘지 않았다는 거니까요. 자, 신혜선 변호사를 언급하면서도 지금 이 최지인 씨는요, 굉장한 긴장감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병진 씨 입장에서도 이게 진정성 있는 두 분이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김규리 씨처럼 세 번째 맞선녀처럼 홍보를 위해서 나왔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전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했고 20대 아들과 딸을 뒀고 인플루언서인데 이거 주병진 씨가 선택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물론 외모가 가장 예뻤다. 뭐 1000%다 이런 얘기를 주병진 씨가 하기는 했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조건의 여성과 주병진 씨가 결혼을 할 가능성도 할 이유도 매우 없기 때문에 김규리 씨가 결국 세 번째 맞선녀지만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 데이트는 아예 등장조차 하지 못하게 되는 게 아닌가. 결국에는 최지인 씨를 긴장하게 만들었던 건 신혜선 변호사 한 명뿐이고 결국 신혜선 변호사가 7회차에서 8회차 때 두 번째 데이트로 등장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최종 선택에 아마 시청률까지 폭등할 수밖에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럼 최지인 씨가 마음을 열어가고 있는 것 같다. 처음에 만났을 때보다 주병진 씨가 심적으로 뭔가 많이 편안해졌고 자신에게 마음을 열어가는 것 같다. 집밥이 더 그리우실 것 같다. 라는 생각까지 했다라고 했습니다. 주병진 씨 입장에서는 과거의 트라우마가 워낙 강렬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을 거다. 제가 여러 번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주병진 씨에게 있어서 최지인 씨의 모습이 많은 분들에게 첫 번째 맞선녀로 등장했을 때만 해도 너무 어리다. 주병진 씨가 과거의 트라우마가 떠오를 것 같은 상대다. 생각보다 비판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뭐 어떤 분들은 머리를 싹 잘라놔서 원래보다 더 나이가 있어 보인다 아쉽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볼 때도 이미지적으로 놓고 봤을 때 최지인 씨가 이 주병진 씨와의 맞선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이 모습에서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언뜻 스쳐 지나가는 최지인 씨의 이 아쉬워하는 모습들 진심이 담긴 표정들을 보면 이 사람이 정말 홍보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라 진심이구나. 근데 최지인 씨 입장에서는 화가로서의 활동은 하고 있지만 그것이 뭐 엄청나게 상업적이라던가 뭐 그림을 판매하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하기에는 SNS도 그렇고 그렇게 뭐 홍보적이지 않습니다. 특히나 집안 자체가 워낙 빵빵한 걸로 지금 유명하기 때문에 최지인 씨 입장에서는 굳이 그런 걸 필요로 할 이유도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주병진 씨의 상황과 입장 그런 것을 더 면밀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근데 뭐 이런 말이 있었죠. 악플과 나이 차이 때문에 걱정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주병진 씨가
세상을 어른스럽게 살 준비가 안 되어 있다. 특히나 자신과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지 않았겠냐?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최지인 씨의 어머님 같은 경우는 주병진 씨의 팬이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주병진 씨가 좀 많이 머리가 복잡하겠다 싶기도 했지만 최지인 씨 입장에서는 제 기억에는 눈을 크게 뜨지 말아라 뭐 이런 댓글도 있었다. 그녀는 혼자 감당하려고 노력 중이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심적인 압박이 컸음에도 등장한 건 목적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것이 우리가 세 번째 맞선 여인 김규리 씨처럼 뭔가 인플루언서라던가 충분히 목적이 보일 만한 상황이라면 또 모르겠지만 최재인 씨 입장에서는 그럴 이유가 없기 때문에 단 하나의 목적, 바로 주병진 씨와 정말 잘 되기 위해서 나왔다 라는 생각이 저는 좀 더 많이 들기도 했습니다. 주병진 씨도 이렇게 얘기를 했죠. 댓글 적는 사람들의 심리가 가볍게 접근한다. 무기를 가지고 상처를 내는 건 아물 수 있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댓글 문화가 바뀌어 가야 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 상처는 안에 있다. 어르신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용서하면 지워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병진 씨는 자기가 아직 그만한 그릇이 못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정리하며 결국에는 용서해야 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최지인 씨가 마음이 여리신 것 같다. 겉으로 보면 강해 보이시고 회장님 포스도 있고 카리스마도 있으신데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머니가 사실 좀 걱정하시고 그러셨다라고 했죠. 두 사람의 나이 차이가 한두 살 나는 게 아니잖아요. 주병진 씨 입장에서도 생각이 많아 보이는 표정이었습니다. 부모님은 걱정하실 수밖에 없다. 엄마가 사실 팬이셨다고 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꺼낸 상황까지 우리가 다 지켜봤던 부분입니다. 자, 이 주병진 씨의 맞선녀에 대한 궁금증이요. 그로 인해서 점점 폭등되어 가고 있다. 이것이 팩트인 것 같아요. 주병진의 맞선녀, 최지인은 과연 누구인가? 세간의 관심을 모은 화제의 주인공에게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지인 씨의 젊은 시절의 모습인데, 와, 엄청나게 미녀입니다. 물론 지금도 엄청난 미모를 자랑하고 있지만,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 엄청나게 화려하고 예쁜 미모에 비해서 인성이 참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많은 분들을 통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우리가 좀 예고편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예고편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최지인 씨가 과거에 웨딩 화보를 찍었던 것을 어느 분이 저에게 제보를 해주셨어요. 저도 그래서 자료를 조사하다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제가 유튜버 중에선 최초로 밝히는 부분이 아닐까 싶긴 한데, 자, 어쨌건 다음 주 예고편을 좀 살펴보면 더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최재인 씨와 주병진 씨가 이렇게 점을 보러 갔죠. 그래서 두 번째 데이트 장소는 타로샵이었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이렇게 커플로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떠냐, 아무래도 이 주병진 씨와 최재인 씨 못지않게 굉장히 많이 방문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커플인지 어떻게 알았냐? 그러면서 민망한 듯 농담을 던지는 주병진 씨의 모습도 보이고, 또 좀 더 상황을 살펴보면 연애운 같은 거 한번 볼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주병진 씨 표정이 굉장히 밝지 않습니까? 아이처럼 막 눈이 초롱초롱 빛나죠. 그래서 자신 있으세요? 같이 궁합 보는 거? 라고까지 물어봅니다. 그만큼 주병진 씨 입장에서는 최지인 씨가 이렇게 자신과 궁합까지 함께 본다라는 것 자체가 좀 이례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나온 장면을 살펴보면 손을 잡아주시면 좋다라고 하자 두 사람이 손을 꼭 잡고 있습니다. 야, 이거 참 볼만한 장면 아니겠습니까? 따뜻하게 마주 잡은 두 손, 혹여나 떨리는 마음에 들킬까봐 조마조마하다. 아마 최지인 씨가 처음에 주병진 씨에게 팔짱을 꼈었던 때 이후로는 거의 두 번째, 그러니까 제대로 손잡은 건 첫 번째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두 사람이 마치 정말 엄청나게 어린 커플들 못지않게 설레어하는 모습까지 등장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최지인 씨와 주병진 씨가 결혼하기를 바란다. 응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 응원의 단계가 굉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주병진 씨 입장에서는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지인 씨만이 아니라 알다시피 신혜선 씨 그리고 김규리 씨, 이 두 명의
맞선녀와 분명히 데이트를 더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야 10회차로 예정되어 있던 이젠 사랑할 수 있을까 방송 분량까지 어느 정도 확보가 되거든요. 왜냐면 이게 애당초 같이 나왔던 박소현 씨와 주병진 씨가 따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매 편에서 공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10회차까지 이제 4회차나 남아있지 않습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사이에 주병진 씨가 1명 내지는 2명 정도 좀 더 아마 데이트를 하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아마 신혜선 변호사님과 데이트를 해보고 결정을 하게 될 가능성이 좀 매우 높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 이유가 있어요. 지금 동명이인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알다시피 많은 분들이 정말 아직도 최지인 화가가 나왔음에도 주병진 씨와는 신혜선 변호사가 찰떡이다라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 분위기가 당사자들이 그렇게 기쁘거나 좋지도 않은데 굳이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두 사람이 보여줬었던 방송에서의 모습들이 시청자들에게도 진정성 있게 느껴졌다라는 겁니다. 두 사람이 잘 어울려 보이는 게 그냥 잘 어울려 보이는 게 아니라 정말로 잘 어울려 보였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두 사람이 최종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벌써 다음 회차가 7회차입니다. 7회차 때 아마 제가 볼 때는 최지인 씨가 끝나고 신혜선 변호사가 등장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8회차까지 데이트를 하고 아마 9회차 때 김규리 씨가 한 번 더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송회차가 10회차까지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신혜선 변호사와 데이트를 하고 난 이후에 최종 10화에서 아마 주병진 씨가 선택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김규리 씨 같은 경우는 모르시는 분들 없으실 거예요. 자, 김규리 씨 같은 경우는 사실상 남편이 외도를 해서 이혼을 했고 20대의 아들과 딸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글쎄요, 주병진 씨가 굳이 또 데이트를 할까 싶습니다. 논란도 너무 많았고 비판도 너무 많았기 때문이죠. 아마 그래서 신혜선 변호사와의 두 번째 데이트까지 보여준 이후에 최종 선택을 하는 그런 그림이 저는 좀 머릿속에서 그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정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주병진 씨의 맞선 여인 최지인 화가의 웨딩 화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이 장면인데요. 한두 장이 아닙니다. 제가 제보받은 사진만 무려 여러 장입니다. 지금 보면은 웨딩 화보 촬영을 하고 이게 뿌옇죠. 상당히 좀 과거에 촬영했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최지인 씨가 부케를 들고 누가 봐도 신부 차림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죠. 와, 깜짝 놀랄 일 아니겠습니까? 사진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자, 이 사진에도 보면은 총 4장의 사진인데 확대를 해서 보면 최지인 씨가 이렇게 웨딩 화보를 입고 사진 촬영을 한두 장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사실 누가 봐도 결혼식 준비를 하는 신부의 모습이잖아요. 난리가 났습니다. 저에게 제보를 해주신 분이 이거 아무래도 최지인 화가가 과거에 우리가 몰랐던 어떤 결혼의 경험이 있는 게 아니냐, 아니면 웨딩 사진 촬영까지만 한 거냐, 이걸 꼭 좀 알아봐 달라. 나 주병진 씨 너무나 응원하고 좋아하는 사람인데 주병진 씨가 나중에 혹시라도 사기 결혼하는 게 아닐까 너무 두렵다. 제가 그래서 직접 찾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떠세요? 최지인 화가가 이런 모습 낯설지 않습니까? 이런 사진도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 이거 2부 드레스라고 하죠. 1부에 요즘 식을 하고 2부에 많은 사람들과 인사 나누며 편한 시간 가질 때 2부 드레스라고 이렇게 원피스를 입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최지인 화가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제가 확인을 해보니 제보해 주신 분께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소씨, 누가 봐도 웨딩 촬영 사진 아니냐? 웨딩 촬영 사진은 맞습니다. 아니 그럼 결혼을 안 했다는 거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웨딩 촬영 컨셉의 화보 사진이다. 어떠세요? 제가 찾아보니 최지인 씨가 이미지가 너무 선하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신부감으로 탐나는 여성상이잖아요.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인플루언서까지는 아님에도 이렇게 화보 촬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다 각기 다른 화보 촬영 사진들인 걸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걸 뒤늦게 보시고 야 이거 뭐 결혼 경험 있는 거 아니냐, 또는 가짜뉴스 채널에서 이걸 벌써 꼬투리 삼아서 영상을 올려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명확하게 말씀드린다라는 거. 최지인 씨는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 웨딩 촬영 컨셉의 화보를 찍었다. 그러니 주병진 씨와의 연애에서 걱정하실 필요가 있다 없다? 네, 전혀 없다 라고 제가 딱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니까는 이 주병진 씨도 아주 그냥 바쁜 걸음으로 이 최지인 씨를 만나러 가며 환하게 웃는 모습이 보입니다. 두 사람은 확실히 이 간만에 보는 상황 때문인지 굉장히 반가워했고, 또 이 두 사람의 표정을 보면 찐텐이라고 하죠. 가짜가 아니라 진짜 텐션이구나 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아마 두 사람 다 첫 번째 방송에 등장할 때는 굉장히 좀 긴장을 했던 것 같고, 사랑스러운 메타 쇠커이아 한 그루가 걸어오는 느낌이었다 라고 말할 정도니 주병진 씨가 얼마나 이 최지인 씨를 좋아했는지 알 수 있고, 최지인 씨 인사하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완전 90도 폴더 인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두 사람의 나이 차이가 제법 나기도 하지만 최지인 씨가 주병진 씨를 남자로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 대 사람으로서도 얼마나 존중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는지를 좀 알 수 있었던 짧은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첫 번째 맞선녀였던 최지인 화가가 잘 어울린다라는 이야기가 왜 많이 나왔는지를 좀 알 수 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주병진 씨가 막 너무 신나하죠. 아니 어디서 온 거예요, 안 보였어 막 이러면서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는지 알고, 최지인 씨가 보자마자 칭찬을 하죠. 시간이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더 젊어지셨어요. 아시다시피 이 여자분들의 내조가 정말 성공한 남자를 만들거든요. 내조가 별다른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저런 진심 어린 칭찬,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남자의 길을 정말 세워주거든요. 최지인 씨가 그런 부분에서 정말 내조를 너무나 잘할 그런 여성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평가를 왜 받는지 알 수 있고, 주병진 씨도 못지않게 최지인 씨에게 반가운 안부를 묻습니다. 그러면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서로 쑥스러워하면서도 설레하는 모습들도 보여주고, 처음에 봤었던 좀 어색함? 이런 느낌보다 최지인 씨 역시 좀 많이 적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최지인 씨만의 맑음이 있기에 괜찮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멘트가 너무 좋다라는 이야기에 또 서로 굉장히 막 감동을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이라고 하죠. 그것을 좀 많이 줬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제가 볼 땐 최지인 씨가 처음 등장했을 때보다 스타일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이 나이 차이가 너무 나 보인다, 최지인 씨가 너무 젊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어쩌고 저쩌고 얘기가 나와서인지 의도적으로 상당히 좀 참하고 지적인 느낌으로 변모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굉장히 어려 보이고 활달한 이미지였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좀 더 차분한 이미지가 얹어지면서 주병진 씨와 함께 있는 모습이 괴리감이 느껴지기보다는 굉장히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들고, 서로가 서로에 대한 칭찬을 막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나란히 걷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참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사실 주병진 씨 역시 신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막 성심성의껏 대답하며 분위기를 이끌어 나갔죠. 뭐 제임스 딘 이야기도 나오고, 나이 먹으면서 관리하는 건 일순간이다, 관리로 버틸 수 있는 기간도 길지 않다, 어느 순간 방심하면 한 번에 무너진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 60대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멋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최지인 씨는 오늘도 혹시 운동하고 오신 거냐라고 질문했고, 당연히 오늘 아침에 지인 씨와 만나야 하기 때문에 운동을 조금 줄였다, 그러면서 감청색 옷을 입고 왔다. 또 두 사람이 또 이렇게 재미있게 컬러가 맞았어요. 보통 네이비 컬러라고 하는데 감청색이라는 이 한국적인 표현 자체가 주병진 씨에게 굉장히 좀 와닿았던 것 같아요. 환하게 웃는 모습들, 요때의 모습과 지금의 최지인 씨의 모습이 왜 차분하고 달라 보이는지를 충분히 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 당시 때 감청색에 잘 어울린다라고 했던 이야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맞춰 입고 오지 않았나.
최재인 씨도 그 부분을 세밀하게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방송인이었던 주병진 씨에게 많은 감명을 준 것 같고, 평소에 코트를 안 입는데 그래도 코트를 입었다 그러면서 핫팩을 또 탁 준비해서 센스있게 보여주는 모습도 이렇게 나와줬습니다. 결국엔 쑥스러워하지만 주병진 씨 역시 남자였다. 또 이것을 챙겨받으면서 환하게 웃는 최재인 씨 역시 여자였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핫팩까지 챙겨오면서 그녀를 걱정한 주병진 씨의 마음, 방송에 나가면서 마음고생이 심하지 않았겠냐라는 말에 주변에서 연락이 많이 왔고 장문의 문자를 보내줬다. 혹시라도 댓글을 읽고 마음을 다치지 않았으면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결국엔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김규리 씨 역시 많은 분들에게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 출연자들에 대한 비난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저는 존재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에는 이들은 어찌됐건 일반인으로 등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병진 씨와 함께 한다라는 이유만으로 많은 비판을 받다 보면 이것이 당연히 주병진 씨 입장에서도 부담스럽고 최재인 씨 입장에서도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기사가 엄청 쏟아졌어요. 맞선녀 애프터 신청. 기다리던 분이어서 너무나 좋았다. 결국 첫 맞선 이후 다시 만난 지금 그녀는 어떤 마음일까? 같은 마음 아니죠. 오히려 더 커진 마음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랑스러워서 첫 번째 애프터를 신청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한 번 보고 어떻게 결정하냐? 마지막 선택에 빠진 주병진 씨가 결국 첫 번째 애프터를 신청을 하는 거죠. 마포구 하늘공원에서 만나게 된 두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너무 반가웠다. 오랜만에 만났음에도 굉장히 밝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첫 번째 맞선녀였던 최재인 씨와 두 번째 맞선녀였던 신혜선 두 사람에 대한 시선이 굉장히 집중이 되고 있죠. 둘 중에 한 명을 선택했으면 좋겠다. 실제로 유튜브에 보면 이렇게 댓글이 많습니다. 셋 중에 제일 순수해 보였다. 제일 순수해 보이시는 분이다. 역시 잘 어울리신다. 최재인 씨 축하드려요. 3명 중에 제일 낫다. 이분이 가장 어울려 보입니다. 좋은 선택입니다. 역시 보는 눈은 다 똑같은 것 같다. 1번 여성이 제일 괜찮았다. 나는 둘이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다. 두 번째 보니까 잘 어울리시는 것 같다. 여론은 두 번째 맞선녀인 신혜선 씨가 압도적이었던 것 같은데 이 주병진 씨가 1번으로 가다니 놀랍다. 두 번째 여자분은 헤어진 지 8개월째이고 세 번째 여자분은 돌싱의 애엄마이니 첫 번째 여자가 가장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지 않냐. 노후에는 밝고 어려 보이고 어울리는 이분이 잘 어울린다. 두 사람이 다 평온해 보입니다. 결국 굉장히 밝은 성격을 갖고 있는 최재인 씨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선택을 존중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로 제가 볼 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것까지 맞추면 제가 유튜버 중에 가장 또 최초로 예상이 적중되는 상황인데요. 제가 앞선 영상에서 이런 말씀 드렸죠. 이 애프터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금 보면 첫 애프터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첫 애프터가 아니라 주병진의 최종 선택은 최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결론이 나야 하는데 첫 애프터 상대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 애프터, 세 번째 애프터 충분히 어떻습니까?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끝났다라고 보기가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병진 씨가 한 번만 만나보고 어떻게 하냐? 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애프터 신청 자체가 최종 선택이 아니라 그야말로 애프터. 데이트 신청할 때 우리는 애프터라고 하잖아요. 아마 3명의 맞선녀와 1명씩 돌아가면서 전부 다 데이트를 할 가능성이 어떻습니까? 저는 상당히 높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최진 씨가 방송 이후 마음고생을 많이 했을 것이다 라는 것에 그녀는 혼자 감당하려고 노력 중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가볍게 던진 말에 고통받는 당사자에게는 무심한 사람들이다. 많이 웃어라. 엄청난 무기를 갖고 있다. 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최진 씨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이러한 말을 했죠.
자신에게 있어서 제 지인들이 지인 씨와 맞선을 보고 맑음이 느껴졌다라고 했는데 이 최지인 씨가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나 느끼셨겠지만 가식적인 웃음은 티가 난다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 최지인 씨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이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후반부에 꺼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부모님이 저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을 만나는 거에 대해 의견이 어떠냐라고 질문을 하자 최지인 씨가 놀라운 이야기를 꺼냈죠. 뭐라고 했습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다. 주병진 씨다 보니까 너무 좋아하셨다. 아빠와 너무 잘 맞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다. 저희 아버지랑 말씀하시는 개그 코드도 비슷하다. 비슷한 점이 많다. 항상 배려해 주시고 겸손하게 낮추면서 얘기해 주시는 것도 비슷하다. 그러면서 엄마가 주병진 씨 팬이셨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걱정하실 수밖에 없을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나이 차이에서 오는 부분에서 주병진 씨가 고민이 좀 되는 거죠. 왜냐면 어머니가 나의 팬이었는데 내가 그 어머니와 나이 차이가 많이 안 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렇게 이 여성분을 만나도 괜찮은 걸까? 뭐 이런 부분을 좀 따져본다면 주병진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머리가 복잡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겁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려 왔었던 나머지 두 명도 제가 볼 땐 애프터 신청을 하여 데이트하는 장면이 촬영될 가능성이 저는 엄청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한 번씩 다 아마 만나보고 난 이후에 주병진 씨가 결국 최종 누구를 선택할지에 대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지금 주병진 씨가 요번에 만난 최진 씨에 대한 이야기가 막 기사로 쏟아집니다. 근데 사실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등장인물들 최진 씨를 비롯하여 여러분들에게 너무 무지성적인 비난은 하지 말아야 한다. 뭐 얼굴이 어떻고 나이가 어떻고 뭐 성격이 어때 보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너무 원색적인 비난이 됩니다. 그것은 주병진 씨를 응원하는 입장에서도 결코 좀 해서는 안 되는 삼가해야 하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스타그램이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다. 주병진의 마음을 사로잡은 건강미 넘치는 일상이라며 이렇게 인스타그램에 자신이 운동하는 모습도 공개를 하고 있는 김규리 씨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과연 저 여성분은 누가 될 것이냐. 일단 거의 90% 확실한 건 단발머리인 신혜선 변호사일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아무리 이게 촬영이 몇 달 전에 있었다 하더라도 머리가 어깨 넘게 많이 기르려면은 머리를 붙이지 않는 한 그렇게 되기가 굉장히 어렵죠. 모르겠습니다. 제작진이 혼선을 주기 위해서 신혜선 변호사가 머리가 길렀던지 머리를 붙였던지 뭐가 됐든 그런 모습일 수도 있지만 일단 예고편에 나온 모습이 현실적이라고 놓고 봤을 때는 머리가 짧은 신혜선 변호사이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어떤 분은요, 이거 혹시 결혼정보회사 대표 성지희 씨 아니냐 이런 말도 합니다. 왜냐면 이분이 굉장히 날씬하고 좀 키가 커 보이는데 왜냐면 성지인 결혼정보회사 대표가 딱 나와가지고 주병진 씨와 인사를 하고서 그러면 한번 이동을 해보실까요? 라고 살짝 말하는 그런 장면을 또 이 제작진이 의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만나서 데이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의도할 수도 있다라는 건데 저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사실 결혼정보회사 대표에 대한 관심은 시청자분들이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제작진 입장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대목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 결혼정보회사 대표가 나와서 에스코트 하는 형태의 시나리오는 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지 않을까. 아주 없진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첫 번째 맞선 여인 최지인 화가가 아니냐. 자, 그렇다면 걸음걸이 얘기를 많이 했으니 최지인 화가의 걸음걸이를 한번 볼게요. 주병진 씨를 보고 슬쩍 걸어오는 요 모습 어떠십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최지인 화가가 싹 들어와서 이렇게 짧게 종종 걸음으로 들어오는 요 모습.
요 모습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우리가 예고편에서 봤던 이 첫 번째 애프터여가 과연 맞을 것인가?